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번에는 백종원 기자님 만나봅니다. 요즘 AI 전문 기자로 나날이 거듭나고 있는 네. AI에 꽂힌 백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AI 뭐에 또 꽂혀가지고 뭘 예. 취재해 보셨습니까? 인공지능 AI 기본법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어서 정리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거. 예,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본법. 예. 최소한 인공지능은 이런 법은 지켜야 된다. 예. 뭐 이런 헌장 같은 느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여야 합의가 안 된답니다. 그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참. 원래 여야 합의는 다른 것도 다 안 되니까 뭐. 아니, 다른 거 안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인공지능 기본법에서는 뭐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안 되는지 좀 들어보고 배워보죠. 싶습니다. 예. 예. 일단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됐던 그 사람을 속이는 AI 사례부터 잠깐 소개해 드리고 그 예. 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이게 뭐 인공지능이라서 뭐 특별한 형체가 있는 건 아닌데 그 페이스북 운영하는 메타의 그 외교라는 게임이 있고요. 디플로머시라는 게임이 있고 예. 그 게임에 이 AI인 시세로라는 이름의 AI를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 이제 사람 대신 이제 집어 넣었다고 해요. 플레이어로. 예. 예. 그래서 사람하고 대결을 경쟁을 시켰더니 이 AI가 상위 10% 정도의 그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라는 예. 것이고요. 네. 그렇게 자랑하고 끝났는데 메타에서는 미국 MIT 대학의 연구팀이 요 사례를 분석을 해보니까 논문을 냈는데요. 이 인공지능 시세로가 그냥 게임을 뭐 머리가 좋아서 잘한 것도 있지만 예. 사람 게이머들의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을 속여서 단순히 뭐 계산을 잘해서 그렇게 이긴 게 아니라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게임에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참여자들이 누가 AI인지 모르니까 뭐 움직임이 뜸하면 너 뭐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AI가 나 여자친구랑 통화 중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을 막 속이면서 능수능란하게 뭐 그 게임 속에서도 외교 전략을 펼칠 때 사람을 속이고 그러니까 전략은 예. 너 여기서 사람을 속이든 뭐 하여튼 여기서 1등에 상위권으로 올라가가 예, 미션이었는데 예. 그 미션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AI가 게임을 하더라. 예, 그래서 발군의 실력을 내더라는 거고요. 뭐 우리 많이 보셨을 텐데 일론 머스크도 예. 빠르면 내년 2025년에는 인간보다 똑똑한 AI가 나올 거다라고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호언장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 머스크는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 건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AI 관련 뉴스 쏟아지고 불안 요소도 지적이 되니까 각 나라마다 이제 AI를 규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흥도 하는 그런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일단 우리 인공지능 기본법은 여기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이게 첫 페이지고 뒤에도 2페이지가 또 있을 정도로 많이 제출이 됐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요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습니다. 내고 있군요. 예. 그래서 저런 법안들을 짬뽕해서 이제 법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법안들을 합친 거 뭐 대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통합법률안이라고도 하는데 예. 그것들이 지금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 공통적인 요소는 정부 산하에 국가 인공지능 센터를 만들자. 그리고 거기서 AI 개발 기업에 금융 지원도 해주고 뭐 그런 걸 하고 또 인공지능을 뭐 많이 모여서 개발하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판교라든지 어디라든지 단지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지능 정책들이 있고요. 예.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여기 보면 뭐 법률안 중에 일부인데요. 뭐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나오고요. 위원은 30명, 위원장은 2명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국무총리 산하에 두자라는 그런 내용도 공통적으로 뭐 들어가 지원 있습니다. 법안이니까 뭐 열심히 지원하자 정부에서 네, 그런 예. 거니까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시민사회 단체들이 요즘 최근에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예. 물론 21대 국회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지금 상태로의 통합법률안은 안 된다. 그러면서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왜요? 뭐 지원하자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규제가 너무 약하다는 건데요. 예. 다음 슬라이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부하고 7개 법안을 묶은 이 안은 금지 AI하고 고위험 AI의 그 개발을 하는 업체에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뭐 인간에 유익해야 돼 이런 선언적인 문구는 있는데 법안에
이런 의무를 어겼을 때 그 개발업체에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 아니냐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을 한 거고요. 슬라이드 예. 잠깐 보시면 과기부 관계자들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래 뭐 상징적인 선언적 의무만 있고 그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지원 법안만 내용만 예, 있고. 예, 그래서 시행령에 금지 고위험 AI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시행령에 둘 수는 있지 않겠느냐 야.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라서 과도한 규제는 좀 어렵다라는 게 과기부 관계자의 주장이었는데 예. 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 법률에 처벌 규정이 없는데 시행령에 처벌 규정을 둔다는 게 그건 맞지 않다 위헌이기도 하고 라는 것이고 제가 IT 분야 이해관계 없는 변호사들한테 물어봐도 법률에 뭐 누구누구를 처벌할 수 있다라고 두고 이제 시행령에 뭐 세세한 걸 두는 건 몰라도 법률에 처벌 규정이 없는 거는 문제다라고 다들 그랬고요. 그래서 금지 고위험 AI 개발 사업자가 안전 규정을 위반하면 유럽 연합의 경우에는 최근 3월에 법 통과시켰잖아요. 예. 거기 보면 그 사업자의 전 세계 매출액의 7%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유럽연합은 통과시켰거든요.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의 7%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고요. 미국 글로벌 AI 기업, 뭐 오픈 AI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 통합 법률에는 안에는 포함되진 않았지만 그 후에 나중에 나온 법안에는 일부 뭐 연간 매출액 5% 정도는 뭐 금지 AI 기술을 쓰면 개발업체에 물리겠다. 그런 규정도 들어가 있는 법안이 있긴 한데 지금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7개 통합 법률안에는 그 법안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처벌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뭐 공백인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워낙 아직 AI가 뭐 이렇게 개발이 잘 덜 되고 있어서 처벌할 수준까지는 아직 안 된다. 네. 뭐 그럴 그렇게 수 보실 수도 있을 것 있겠습니다만, 같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게 앞으로 발전이 될 테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우리도 외국 걸 쓰게 될 테니까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예, 하면? 그게 좀 약간 철학적일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AI는 금지 AI, 고위험 AI, 저위험 AI 그리고 예. 허용 AI 4단계로 보통 나누거든요. 허용 AI는 허용되는 거고. 예, 뭐 그냥 흔히 말하는 인간의 예. 그 노동을 덜어줄 수 있는 쉬운 기술들이고 네. 금지, 금지 고위험, AI나 저위험이 고위험 AI가 문제인데 네. 여기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이게 바로 금지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분야가 이제 고위험 인공지능의 분야다라는 것이고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 좀 있습니다. 국방, 뭐 에너지, 뭐 그리고 뭐 금융, 그리고 뭐 의료 관계, 그리고 선거, 그리고 자율주행, 무기 체계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위험한 AI라고 여겨지는 분야들이 있고요. 이게 바로 금지된다는 건 아니고 야. 여기서 특정인의 생각을 통제하거나 뭐 우리나라는 다인종 국가가 아니라서 좀 나은데 뭐 인종 차별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정보를 몰래 쓰거나 아니면 뭐 노약자의 경우에 사람의 잠재 의식을 은근히 조종하는 어떤 AI 기술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금지되고요. 아니 근데 저거 보시면 채용도 요즘 AI로 채용해 보겠다고 하고 무슨 성적도 주관식 시험 보면 AI가 좀 기본적으로 채점도 좀 해보면 어떠냐 그런 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펀드 운영할 때 야 AI가 사람보다 더 잘할지도 몰라. AI한테 공부시켜서 투자를 시켜보자 등등등 전부 다 시도하고 있는 것들인데 보니까 그리고 저걸 다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려고 저걸. 뭐 물론 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이제 잡아다가 처벌하는 게 법이긴 합니다만. 네. 저거 안 하면은 AI 개발해서 도대체 뭐에 쓰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긴 드네요. 예. 그럼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서 예. 특정인의 생각을 좀 옥죄거나 아니면 개인 정보를 몰래 야금야금 쓰거나 뒤에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걱정이 많군요. 그러니까 AI가 뭘 사람을 대체해서 뭘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신경 쓰게 하거나 하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해도 제대로는 못하는 분야들을 쭉 나열했네요. 아, 예. 그렇지. 그러네. 그런 거죠. 뭐 민감하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또 AI가 몰래 인간의 뭐 데이터를 축적해서
사람들을 옥죄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두는 것 같습니다. 야, 그냥 철저히 너는 노예처럼만 움직여야지. 예. 나를 평가하거나 네가 함부로 그러면 안 돼. 예. 그런 느낌이군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뭐 이거는 좀 사견인데 예. 조금 로봇 3원칙이라고 혹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로봇 네. 3원칙? 예, 들어봤습니다. 러시아- 해치면 안 된다. 예, 뭐 그런 러시아 거죠. 출생의 그 유대인 예.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가 주창했던 뭐 음. 과학 이론은 아니고 음. 그런 모티브인데 그걸 제가 떠올렸거든요. 인간에게 유해한 걸 하면 안 돼. 1원칙, 2원칙, 뭐 인간의 명령을 따라야 돼. 단 1원칙은 지키는 선에서. 그게 2원칙. 3원칙은 1원칙, 2원칙 지키는 선에서 로봇 너의 몸을 보호해. 이게 이제 로봇 1, 2, 3원칙인데 저는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AI도 인간을 위해서 일해야 돼. 그리고 인간의 말을 통제를 들어야 돼. 뭐 그리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돼. 이런 게 AI의 원칙하고 로봇 3원칙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너무 예민한 걸 시키진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군요. 네, 예. 투자를 시켰는데 내가 박살 났어. 그래서 나를 옥죄. 그건 안 된다. 뭐 그런 컨셉이네. 아, 그 주인을 옥죄지 마라. 주인 옥죄지 마라. 예. 그리고 우리 법안에서 없다고 하는 것들이 그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하는 게 또 있는데요. 네. 두 번째인데 사전에 AI의 그 신뢰성이나 보안성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라는 예. 걸 문제점으로 삼는데요. 지금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유럽이 규제가 강하고 미국은 지능이 뭐 강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도 봐라라고 하면서 행정명령을 자세히 꼼꼼히 보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여기 백악관 행정명령 원문입니다. 여기 보면 글씨가 작아서 제가 조금 크게 해왔는데요. 국가안보나 경제보안, 공공의료나 공공안전에 리스크를 주는 AI 개발 업체는 적대적 테스트, 레드팀 테스트 결과를 보고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게 무슨 말입니까? 예. 적대적 테스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AI를 국가안보나 경제보안에 쓰려면 미리 개발하는 중간에 사전에 그 레드팀 테스트란 걸 해라라는 겁니다. 그럼 레드팀 테스트는 뭐냐? 뭐 굳이 번역을 하면 모의 접근 훈련, 뭐 모의 접근 테스트. 우리 뭐 같은 편끼리 모의로 예. 해보는 그런 테스트를 말하고요. 그 AI의 경우에는 보안 테스트, 외부의 공격에 얼마나 잘 막느냐, 그리고 AI가 얼마나 인간에 유익하게 작동하느냐, 그래서 신뢰도 테스트 이런 것들을 미리 거쳐야 그 AI를 쓸 수 있다라고 미국 백악관 행정명령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요 AI가 만약에 적군에 뺏겼을 때를 가상한 훈련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고 한다. 네, 예. 적군에 뺏겼을 때, 뭐 뚫렸을 때, 네. 그리고 인간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모의 테스트를 개발 중 사전에 하라는 거고요. 예. 또 그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런 예를 들면서 지능책만 있는 게 아니다. 미국도.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도 하나 보시면 백악관의 그 예산관리국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조달청 비슷한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연방정부 기관들이 AI를 활용할 때 투명하게 그 활용 내용을 공개하고 올해 12월까지 부작용이 혹시 있으면 그 방지책을 보고해라. 보고 안 하면 예산 없다라고 또 행정명령을 내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촘촘히 있는데 우리 법안은 심사 과정에서 그런 레드팀 테스트 어떤 그 사전 테스트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뭐 좀 허술하다는 지적이군요. 시민단체에서는. 예,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일단 금지 고위험 AI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그리고 레드팀 테스트 사전에 AI가 잘 작동하는지 사전 테스트를 하는 조항도 없다. 없다. 그러면 기존 법으로는 그건 처벌이 안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야만 그럴 때 처벌이 된다는 뜻인가 예, 보니까. 예. 그 개발업체에 많은 벌금을 물리고 그러려면 AI 관련 법안이 준비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좀 그 반대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영화에서도 좀 보셨죠? 그 공항 같은 데서 테러범을 얼굴을 사진만 있는데 네. 뭐 AI로 인식해서 지금 동쪽 이 뭐 코너에 있다. 예. 뭐 이런 걸 잡아내는 기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유럽 연합이 3월에 그 AI 관련 법을 통과시킬 때 프랑스가 또 테러가 많은
곳이라서 예. 프랑스 정부가 아니 우리는 이건 못 받겠다. 테러 행위자 얼굴을 잡아내는 AI 기술은 허용해 달라라고 강하게 그거 할 때는 온갖 사람들 사람 사진 얼굴을 그냥 무작위로 갖다 써야 되겠다. 예, 예. 라는 얘기죠. 그래야 예, 개발이 그렇습니다. 되니까. 예. 그래서 그 기술은 써야겠다라고 뭐 강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유럽 의회에서 그 테러 방지용 얼굴 인식 시스템은 허용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부 인정이 된 사례도 있고요. 야. 예를 들어서 뭐 이민 관련도 아까 예. 말한 금지 고위험 AI 분야긴 한데 예. 뭐 이민의 이동이나 인종의 분포를 뭐 예측하는 그런 건 안 되고 다만 뭐 여권이 위조됐을 때 빨리 잡아내는 AI라든지 그런 것들은 개발을 하기로 EU에서도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야.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왜 중국에서도 이 안면 인식 AI가 발달한 게 예. 여기서는 엄청 그냥 가져다 쓴다. 그렇죠. 동의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다 써. 그래서 매우 발달해 돼 있다고 하더군요. 네, 특히 얼굴 인식 AI 분야에서는 중국이 진짜 앞서 나가 있다. 동의 이런 거는 우리는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사실 있어야 하는데 규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발전이 발전은 안 또 되죠. 느리고 네. 그런 딜레마는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고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예.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되긴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테러 방지 용도의 그런 아주 한정된 그런 용도가 아니라면 개발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발을 하고 그걸 테러 방지용으로도 쓰고 2% 추정용으로도 쓰는 거지. 테러 방지용으로만 개발하더라도 전 세계 50억 명 갖다 써야지 테러 방지가 되지. 예. 개발을 할 때 어떻게 그걸 정해요? 그거를. 어떻게 그걸 빼고 정할 수 있겠느냐?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는 있을 개발하지 거예요. 말자는 그런 건데. 딜레마는 있을 건데 그걸 함부로 갖다 쓰는 걸 과연 허용해도 되느냐? 그거는 좀 고민의 여지가 있죠. 고민의 여지는 정답이 없는 문제이겠네요, 그죠? 고민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개발할 거냐, 환경을 지킬 거냐 이것처럼 개발도 하면서 환경도 잘 지켜야지 이건 안 되고 없고 그렇습니다. 어느 이게- 쪽입니까, 백종원 기자님은 예. 개발과 악용은 같이 돌아다닌다. 악용을 막으려면 인공지능 개발이 안 된다. 뭐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어느 쪽이에요? 아까 제가 로봇 3원칙도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좀 개발이 더디더라도 좀 일정 좀 분야나 원칙대로 일정 가자. 기술은 제한하면서 천천히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원칙론자. 해봅니다. 아니 그렇게만 되면 좋죠. 환경도 지키면서 개발도 하면 좋은데 둘 중에 만약 하나만 하나를 선택- 선택해야 되는 상황도 어. 있을 거고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렇죠.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아니 이거 궁금해서 사람들의 여론이 뭔지 몰라서. 그러니까 저는 뭐 정말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뭐 인권을 좀 지키는 쪽으로 예. 개발을 포기하자 개발을 차라리. 포기하는 쪽으로 이거를 해야 되지 포기하더라도 인권은 지켜줘야 한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테러범을 잡기 위해서 AI 시스템을 못 쓴다면 뭐 형사들 풀어서 해야죠. 나 솔직히 그 질문을 살짝 고민했는데 저 대답을 들으니까 저게 멋있는 거야. 뭐가요? 인권은 지켜줘야 한다. 멋있네. 아니, 사람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AI로 얼굴 시스템을 쓰는 게 불법이라서 못 한다라면 형사를 더 많이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형사는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결국 범죄를 못 잡죠.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 그건 뭐 가치관의 문제니까요. 동의하십니까? 이 프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해서 난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해요. 아니 난 원래 깜짝 고민하고 놀랐어. 있었는데 저 말이 멋있는 것 같아. 인권은 지켜줘야 한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명의 이기는 나쁘게도 다 쓰이잖아요. 아 그럼요. 에브리 문명의 이기가. 네. 근데 나쁘게 쓰일 것을 걱정해서 만들지 말아야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안 만들어졌을 텐데. 네. 그러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 AI가 사실 약간 걱정되는 측면은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막 썼을 때 특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전략을 위해서 왜 영화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나는 너의 목표는 지구를 지키는 거고 인간을 도와주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AI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좀 줄어야 인간을 도와주는 인간의 종족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주기 시작했다고. 그 영화 얘기잖아요. 영화 얘기다. 진짜로 그렇지 말라는 법이 과연 있겠느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있다. 이건 일종의 저는 그 군수 산업 같은 걸일 것 같아요. 아니면 전쟁 연습, 전쟁 준비, 뭐
그런 거 하려면 사람도 다치고 다치는데 예. 그거 안 하면 이제 먼저 개발한 쪽이 다 지배하겠죠. 개발 안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중국이 모든 개인 정보를 다 알아서 활용하면서 예. 인공지능을 매우 발전을 시켜서 그걸 뭐 산업에도 쓰고 생산성 높이는 데도 쓰면 중국이 만드는 중국이 생산한 에브리띵은 다 경쟁력이 있을 텐데 그럼 우리는 손가락 빨고 있을 손가락 거냐? 빨고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거 지키느라고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느냐? 뭐 그런 거죠. 네. 뭐 그럴 수 있겠나 하는 생각 뭐 있을 수 있죠. 그런 생각이 또 바뀌었습니까? 또 네, 이렇게 들으니까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리 있는 이렇게 얘기라고 생각하다. 고민거리가 많다. 법 잘못 만들면 다양한 결과가 야, 있을 수 근데 있다. 우리는 아직 AI부터 좀 더 개발하고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너 좀 늦어. 우리는 뭐 약간 그러려면 인권을 지키려면 개발하면 안 되죠. 이거는 시키려면 개발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먼저 생각해놓고 개발해야 될까요? 하여튼 다소 지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예민한 문제다. AI 기본법. 우리도 진짜 고민할 때가 됐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어느 한쪽만 생각해서 법안을 지금 생각할 때는 아무런 다른 걱정이 안 돼서 이런 법은 있어야지라고 해서 사인해 놓는데 그것 때문에 꼼짝달싹 못해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어찌 제가 보면 봤을 땐 근데 지금 올라온 법안들은 큰 고민이 없는 것 같네. 그러니까 AI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은 진짜 안 되고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디테일은 없는 것 예, 같아요. 다소 그런- 추상적입니다. 그런 게 조문들이 없는 것 보면 뭐 인간에 유익하여 하며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예. 뭐 문구가 조금 추상적이긴 합니다. 저도 법안들을 읽어보면서 약간 추상적이다라고 느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게 논란이 되고 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